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0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52강입니다. 오늘 요거는 인문학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45강까지 했습니다. 요거 기술은 51강까지 했습니다. 오늘 52강은 이 부분에 대한 디딤돌 역할로 60강까지를 계속 서로들 주고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디딤돌 역할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 왜 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45강까지가 인문학, 51강까지가 기술, 스마트 코칭이 이제부터는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평가를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돈 깨져 나가는 항삼항심하는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여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지는 이제 요 스마트 코칭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요. 요 부분을 잘 한번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딱 잡고 가시면 이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지도상에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래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한 부분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렇게 물 셉니다. 그럼 오래 못 가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60에 죽으면 땡이에요. 100세까지 사는데. 자, 가장 중요한 장표 제가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얘기했습니다. AI가 드디어 지금 주가가 지금 빅테크들이 떨어지고 GPT-5가 나오면서 무용론까지 나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메타는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143억 불에 하는 부분을 인수를 스케일 AI를 인수를 했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보다 더 데이터보다 나은 또 몸으로 해왔었던 경험, 어떤 난로 위에 있는 냄비는 뜨겁다라는 머릿속으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손으로 대봐서 뜨거! 하고서 한번 그걸 몸으로 체험을 해보는 그 경험이죠. 이 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요? 지혜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철학은 지혜를 갖다가 제대로 깨칠 수 있는 나름대로 심장과 뇌 브레인과 그 다음에 손발이 합쳐지는 이 모든 부분을 같이 삼위일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의 공부방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적에 이런 나름대로의 가치 창출을 이룰 수가 있다. 자기 주변에 요거는 포스코의 용광로 하나만 이렇게 오조 효과를 내는데 엄청난 우리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 자, 그러려면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하는 부분은 뭐예요?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해보기가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기술 부분, 이쪽이 인문학 부분. 빨간 글씨는 전부 다 우리 K 공철학 부분에 전부 한 챕터씩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득하는 원 페이지로 정리하는 게 좋죠. 요걸 전부 제가 전부 이렇게 세그먼트화를 시켜놨어요. 목표는 우리가 항산, 항심, 만사형통하는 부분이 되고요. 요거를 원 페이지를 넘어서서 원 센텐스로 나갈 수 있게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에 질문해서 영감해서 보답행하는 게 원 센텐스인데 요게 99% 영감 받는 게 1%. 우리 영감 받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게 여태까지 51강까지 했습니다. 자, 완워드로 얘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보답행하죠. 보답행은 뭐예요? 뭘 주지 하는 겁니다. 뭘 주지? 돈, 물건 주지, 알아주지, 들어주지, 도와주지, 보여주지, 나눠주지, 전해주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 코칭의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경청에 대한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스마트 코칭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코칭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원부분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돈 계좌 맵 지도입니다. 자, 방향과 방법이 마주치는 나름대로의 실행을 혁신을 해야지만 만사형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방향은 OW는 1%예요. 3H, how long, how much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99%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자,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2022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2022년도 11월 30일 날 LLM이 챗 GPT가 나오면서 세상이 지금 3년째 발칵 뒤집혔어요. 이렇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양자 얽힘, 양자 역학이 드디어 노벨상을 받는 부분이 됐는데 이것이 드디어 마음 하나로 영성과 과학과 철학이 모두가 하는 부분이 이제는 검증된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 꿰어서 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보자 하는 게 우리가 공철학 이 부분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 일어난 태양계 이 부분이 나왔었을 적에 이 부분이 여기 분명히 나는 138억 살이다. 왜? 그때부터 먼지 하나가 있었으면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99% 방법론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우리가 나오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개정해 도덕에서부터 수행을 거쳐가지고 지혜로 가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선순환 돼서 진화시켜 나가는 부분에 기술이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가 처음에 이 존재에 대한 부분과 연결시켜 놓은 한 장표입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부터가 100살까지 살았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 자신이 먼저 돼야지만 남들도 놀아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창조 기술, 나눔 기술, 지혜 기술이 계속 이렇게 박점에 선순환돼서 갈 수 있는 자기 공부를 해봅시다 하는 게 우리가 공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제 여기 정업 방법론, 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요 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요 정업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여기 정업에 대한 얘기가 여기가 솔소사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솔소사가 뭐냐면 솔선수범, 소통, 사랑. 그래서 제가 정업 행동은 99% 행동은 솔소사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솔선수범하는 건 결국 자기 혁신이에요. 자식들한테고요, 직원들한테고요, 시켜서요, 안 됩니다. 스스로 등 보이기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나라는 혼과 육이 있는 부분이 나 아닌 영과 같다.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유래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나와 나 아닌 것이 같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내 몸이니까 하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얘기할 부분에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RRB, Role and Responsibility Benefit. 결국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결국 요 RRB 작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코칭 얘기는요, 수평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티칭이나 멘토링은 수직 관계예요. 소통 혁신에 대한 얘기 오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자연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통을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 직원들하고 와이프하고만 소통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내면과 소통을 하고 이 부분이 전제돼야지만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전제가요. 오픈 마인드가 심장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 개방, 참여, 공유돼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웹 2.0 시대의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귀와 눈과 심장이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요.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게요. 나이 60 먹고 70 먹어도요. 경청이 안 되는 이유 자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집이 전부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수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 안 해요. 너 아들 그 녀석이, 직원 그 녀석이 딱 하는 순간에 이거 안 됩니다. 이거요. 나는 누군데 하는 아상이 딱 들어있는 순간에요. 이게 경청이 안 돼요. 그런 순간에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OW3H 끊임없이 제가 6하원칙 OW1H, OW3H 이거는 긍정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부정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피드백 계속 쓰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홈피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눈과 귀로서 이건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 상대방의 목소리는 이렇게 있네. 배운 점 뭐예요? 뇌로. 느낀 점 심장으로. 실천할 점 손발로. 결국 우리 몸만요. 잘 봐도요. 몸의 모든 얘기가 다 사실은 거기에 몸이 스승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제 소통 혁신에 대한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소통을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 라는 말이 뭔가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이건 소통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혁신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과 방법이 맞는 게 혁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라는 건 사람이 다른 타인과의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내면과 영과 혼과 기계, 엔지니어들은요, 기계하고도 소통해요. 왜 이렇게 고장이 나니? 내가 좀 더 아껴주면 됐을 때, 그러고 막 그거를 알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엔지니어는요. 그 기계가 고쳐져요. 이 부분이. 자연 만물, 돌 하나, 풀 한 뿌리하고도 서로들 소통하는 나름대로의 천안통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소통하는 관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다. 그래서 스마트 코칭이라는 거는 먼저 자기 내면과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타인하고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해요. 그냥 내가 스마트 한다고 상대방 직원들하고 내가 일단은 마음을 내려놓고 코칭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내면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순간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카운셀링과 컨설팅과 코칭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티칭과 러닝과 트레이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운슬링은 시간적으로 과거, 컨설팅은 현재, 이거는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물로는 카운슬링은 감정에서 컨설턴트의 답을, 이거는 나만의 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코칭은 코치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 속에 전지전능한 영의 영감을 받아서 나만의 답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의 CEO들은요, 전부 자기만의 경영 코치를 몇백만 불씩 두고 채용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는 돈 만 원도 안 주려고 그러죠. 이 부분이 행위는 이 부분이 상처를 치유해요. 이거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코칭은 이끌어냅니다. CEO들의 그 내면의 그 능력을 전지전능한 다 알고 CEO가 다 알아요. 능력이 뛰어나요. 그걸 이끌어내는 게 코치의 역할이다. 관심사는 뭐예요? Why, what. 요건요,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1%예요. 99%가 how에 대한 공부를 시행착오를 엮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더라. 자, 그래서 청년과 중장년의 세 가지 선택이 있어. 오늘 청년의 선택은 인생관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이게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배웠었던 젊은이의 세 가지 선택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중년, 장년, 노년의 세 가지 선택을 여기다 우주관을 여기다 더해야 되고 여기다 주변에 동지를 더해야 되고 여기다 이제 직업과 사명, 소명을 갖다 붙일 수 있을 부분이 되면은 제가 이 부분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 책을 썼던 게 스마트 팩토리를 기술 관점 입장에서 썼어요. 2021년 10년 지난 인문학 관점 입장에서 완페이지의 기적을 썼습니다.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제가 인문학과 기술을 합친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의 K공철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평생 할릴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데요. 저는 평생 세 권 책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이 책 쓰는 건 제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뭔가 책 하나하나마다 다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짜깁기 짜깁기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맥락을 가지고 뭔가 흐름을 가지고 쓰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그래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코칭에 대한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요.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요.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요. 웹 2.0은요. 개방과 참여와 공유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SNS 하고 있는 부분이 다 이렇죠. 그런데 웹 3.0으로 갔었을 때는요. 지능화, 지금 AI입니다. 분산화, 탈중앙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중앙화로서 하는 부분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해킹 보안당하지 원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제가 되는 부분이 나는데 이때는 따뜻한 심장과 차가운 뇌, 머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공감적 경책, 이 감자를 잘 보시면요. 이 감자가 모두 함자에 모든 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되려고 그러면요. 상대방에 대한 수용과 이해와 인정과 존중이 전제 안 되면요. 절대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보세요. 이거요. 상대방 존중 안 해요. 지같게 지가 대리인데 지가 과장인데 이러고서 딱 하는 순간에 그게 말이 안 들려요. 이 부분이. 이 청자가 뭐냐면 요게 이렇게 합쳐져. 귀를 왕처럼 오기하게 눈을 요 눈목자 눈을 완전하게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듣는 게 청자예요. 경자는 이걸 기울인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하고서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 질문 OW3H를 얘기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첫 장에서 신의 행증, 심신기운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제가 보게 되면은 신해 행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죠. 이 부분이 신해 행증에 대한 얘기.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여기에 신의 행증에 대한 얘기죠. 일단은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해 행증입니다. 자, 내가 믿어야지만 나름대로의 그 부분을 알게 돼요, 머리로. 그리고 행동하게 되면 증득한다, 이 얘기. 신의 행정이 하나의 그냥 용어예요, 이 부분이.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 부분이. 다음에 또 제가 심신기운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 심, 기, 운,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올해 제가 운이 좋을까요? 이러고 점쟁이 집에 가서 묻는 사람이 나와요.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를 묻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운이 좋을까요만 물어요. 그런데 내가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코칭이에요. 내가 운을 좋게끔 하려면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길을 살리게 하면 긍정심을 높여야 돼요. 긍정심을 높게 하려면요. 믿음을 일단 서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운이 흘러서요. 명이 바뀌어요. 이게 심신기운명 프로세스예요. 세상의 원리가요. 여기에 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면요. 복이 없어요. 믿지 못하면요. 믿는 자 복이 있나니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자, 스마트 코칭에 대한 여기 마이너가 뭐냐면요. 마이너가 뭐냐면 캐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최관영 박사님 여기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요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최관영 박사님. 예, 절박함이 있어야 글로 적성하고 Q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마음이 확연히 보인다. 더 읽어보세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처음 만난 제자 지망생을 아무 말 없이 물가로 데려가서 머리쳐 박고 물속에 누르자 살려고 발부둥 치며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이렇게 살아나려고 절박할 때 배우러 오게. 공부도 사업도 절박해야 이룬다. 코멘트. 최 박사님 예. 코멘트 주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듯이 어, 저도 많은 경험했지만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지 움직이게 되고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은 이렇게 좀 그 심신구은명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편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행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뭐 좀, 이런 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러면 요거 지금 카톡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줍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줘요. 아휴, 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아직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할 적에 되면 이거 쓰게 됩니다. 어떤 고민, 불만족, 이게 as is예요. 현재 상황이 해결을 기대하시나요? 이런 고통, 불만족, 이게 고진멸도, 우리 사성제 배웠죠? 사성제 고통스러운 이 부분이 어떤 나름대로의 해결을 해서 자기만에 미칠 영향, 자극과 반응, 우리 반응 얘기했습니다. 감동, 감응, 감탄, 감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떤 결과를 기대할까요? 투비, 고집멸 어떤 결과를 기대하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최선에 대하는 어떤 게 있나요? 차선. 최선이 안 되면 차악. 최악에 대하는 무엇인가요?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의 세 번째. Put first things first.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어떤 장애가 왔었을 때 이거를 기회로 반영 이런 게 예상되나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요? 언제 시작할 건가요? 진행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물으면요, 대답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만 그냥 가지고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따 피드백 시간에 우리 오늘 이두표 대표님은 안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52강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줬더니만 11장으로 만화 컷을 만들어 놨어요. 만화 컷을 만들어 놨는데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물론 조금 틀린 게 이제 있긴 있지만, 그거 제가 아직 코멘트를 했지만, 만화를 한 강, 52강을 11장 만화 컷으로 만들어 놨는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글로 써봐야 돼요. 말로도 안 돼요. 말하고 글하고 달라요. 이게 써봐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썼었을 적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정구철의 우주관과 인생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까 포맷에 따라 가지고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고민을 해결을 기대하나 그리고 저의 영이 스마트 코칭을 한 거예요. 저는 AI 컬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 부분으로 해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하는 게 저는 지금 목표입니다. 왜? AI 컬처 에너지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 이게 보니까 에이스예요. 에이스가 뭐죠? 최고수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데이터에 근거한 부분 쪽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죠?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 빨가벗은 거예요. 제 옷 입고 있지만 저는 지금 빨가벗고 제 얘기를 영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슈 대화리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기만한 세상 만들기에 나는 뿌리가 돼야 되겠고 보이지 않게끔 마중물이 돼야 돼서
마중물 물이 나오면 나는 없어져야 되겠고 나는 불쏘시개 처음 하는 것까지만 하는 요 역할이 내 사명이고 내 소명이다라는 얘기가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영이 저한테 야구했어요. 영감 받아서 보답행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국회에 가서 K 문화 컨퍼런스를 보면서 여태까지 80년 이상이 역사가 왜곡되어져 왔었던 그 현실을 보면서 야, 이 부분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답을 어저께 받았어요. 왜? 디폴트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최선, 차선, 차악 대안은 무엇인가? 아, 저는 오직 최선 대안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아, 내가 10월 18일까지 K공철학 60가 콘텐츠를 구축하고 이거를 국민 계몽 운동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서 얘기했어요. 우리 국민 계몽 운동 할 부분을요. 우리 지금 5명이 지금 저하고 이 부분 우리 회장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날까지 콘텐츠 구축하는 게 제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느낀 부분이 요 52강강이 11개의 만화 컷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요거를 쉽게 만화로 만들 수 있는 60강짜리라면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K공찰의 콘텐츠는 제가 네이버 쓰면서 여태까지 돈 내본 적이 없어요. 카피래프트였죠. 저도 우리 기술독립군 입장에 K공철학의 60강 콘텐츠를 카피래프트로 우리 이 세상에 제가 카피래프트 오픈 소스로 이 부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계몽 운동을 하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준생, 군인들, 저 실버까지 모두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성화해보자. 어떤 장애가 예상되나요? 지속적인 정진하는 목표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8,100일 끝났어요. 2030년 11월 4일이 1만일 회항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하루에 제가 평균 요즘에 3시간 반 정도 기도와 절과 이 명상을 하더라고요. 자, 언제 시작하나요? 항상 새벽 4시에 시작해서 9시, 밤 9시에 끝난다. 진행상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절과 명상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영과의 스마트 코칭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빨가벗었어요. 팬티도 안 입고 빨가벗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공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스스로 한번 해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발가벗은 자기의 몸을 정말로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우리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챗 GPT한테 우리 국민 그 하는 우리 팀들 우리 회장단에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정책 목적과 배경과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챗 GPT가 바로 탁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건 진짜 가능성이 있겠네요. 국민 AI 기술 교육을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철학을 AI 윤리라는 관점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다.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오늘 만화를 보면서 일단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2021년도에 최동학 박사하고 제가 제조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서 Q&A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조업에 제일 잘하시는 우리 차석근 대표님하고 제가 한번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고민, 불만족 해결을 기대하나요? 자, 차 대표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산업 관련 데이터, 맨머신 매터리얼 메소드, 에너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인바이러먼트. 크게. 산업 관련 데이터. 잘 안 들리세요? 네, 조금 크게 해보세요. 가까이 대고. 예. 산업 관련 데이터. 지금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예. 맨머신 매터리얼 메소드, 에너지 인바이러먼트들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모아 제공자 혹은 산업에 유용한 정보를 가공 서비스하는 국가 산업을 기획 중이다. 불만족한 거는 신문 기사에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하는 방법이 제조 산업에 맞게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형식을 갖추되 제조 산업의 현장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만에 해결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를 찾는 중.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을 첨부 가치혁신 자료를 제가 딱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넓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해결 범위가 구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게 다시 또 코멘트를 달았어요. 자, 2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슈 고통 불만족 해결이 자신 조직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자신만의 데이터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빅데이터화 시키면 문제를 찾아낼 수 있고 집단 지성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모으는 빅데이터가 아니고 정합성. 불필요한 거는 정리하고 필요한 거를 제자리에 두는 성질을 가진 데이터가 없으면 빅데이터 플랫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 이거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저 얘기를 드리지만요. 최관영 박사님은 이걸 나노라는 관점 입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저기 이남은 박사님은 제조업에 있어 현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전부 바꿔가지고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나요? 여기 읽어보세요. 설비 데이터 여기 읽어보세요. 설비 데이터,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말고 설비나 장비의 모델, 스펙, 유지 보수 주기, 운영자의 전문성 정도를 일반적인 장비의 속성, 장비의 고질적인 문제 등 기업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는 기업, 과제에서 센터 역할이죠. 소개 혹은 모아주세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드립니다. 소위 빅데이터 플랫폼을 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모아 센터의 업계의 페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얘기한 게요. 그 5억 그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역할과 책임, 베니핏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따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자, 4번. 최선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가요? 차선, 차악, 최악은 어떤 무엇이 있는가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4번요? 예를 들어, 잠깐만요. 이게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적어서 예, 예. 예를 들어 공단본부에 가면 기업정보 등록, 종업원 수, 주업종, 설비 보유 시설, 주력상품, 매출, 주력상품, 일 생산량, 사고 등에 대한 공장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것처럼 당장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수행한 컨설턴트의 RRB가 먼저 정의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면 이게 구름 잡는 얘기에 덩어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걸 좁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자,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제조산업에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지 우선 판단에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예, 조언 코칭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럼 정부철의 RRB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붙였어요. 자, 어떤 장애가 예상되나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다시피
제조 현장 데이터를 선뜻 제공하려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성 데이터 장비나 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 우선 업종별 어떤 장비가 주력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 고장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 제조산업 장비 맵, 그리고 딥다운해 들어가는 시발점을 만들 수 있게 가능하신 네트워크를 동원해 주시지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은 기술 독립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 독립권에서 전문가를 규합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답을 냈어요. 자, 언제 시작하나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준비 잘해보려면 6월 중 티밍을 해야 합니다. 팀 만들어야 되는 주도기관의 예산 배분 시기는 어떤가요? 또 제가 바로 질문을 했어요. 진행 사항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프로젝트 태스크포스 팀 미팅 상시, TFT는 몇 명 예상하시나요?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자, 이 부분이 중단됐습니다. 왜 안 됐어요? 예산에 대한 얘기고 이런 얘기가 안 되니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자동차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때 그냥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습을 이렇게 해보면요. 내가 꼭 피코칭만 당하는 게 아니고 코치로서의 역량을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완페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페이지, 여기에 본질이 뭐야? 항상 중요한 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OW, 1H, 여기에 3H, 여기에 근거. 그래서 제가 본질과 근거와 한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까 모두 그게 왜 안 됐어요? 예산이 안 맞춰지니까 이게 진행이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요, 놓고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저 이거요, 앞으로 제가 우리 프로젝트 만들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방부 쪽에 장애우 투입해가지고서 지금 하는 데이터 관리 부분도 제가 지금 쿠킹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프로젝트 멤버들은 일단 다 써야 돼. 써야지만 저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부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1대1 CRRB. 여기 지금 RRB 제가 항상 얘기 드렸습니다. CRRB는 뭐냐면요. 내 핵심 역량 완 페이지를 완 센텐스로 요약해 봐야 돼요. 완 페이지도 너무 많아요. 완 센텐스로 해야 되고요. 내 기대사항이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RRB를 연결을 하는 거를 써봐야 돼요. 우선 둘이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을. 둘이 해봤었을 때 정구처리는 내 역할은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 기술 독립군 1000명 이상이 있고요. 가치를 혁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요. 인문학적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컬처를 코칭할 수 있고요. 기술로서는 데이터 투 밸류를 크리에이션을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핵심 역량이에요. 제 역량은요, 이거예요. 기술 그렇게 깊은 데까지 전 몰라요. 그렇죠? 제 기대사항은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고요.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홍익인간이요. 홍도 한참 더 있다. 익중인간. 이렇게 나와. 그래서 홍익인간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조직 혁신을 사회 혁신까지를 만일 끝나는 2030년 11월 4일까지 하고요. 기술 독립군의 공철학 인재를 좀 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환경, 에너지, 엔진, 품질 등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요. 3년 내지 10년 장기 윈윈 계약을 했으면 좋겠고요. 투명한 상호 투자 및 수요일세 신뢰관계를 가졌으면 좋고 제품 하나만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품과 서비스와 솔루션을 패키지로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저는 앞으로 계속 지향할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제 역할은 뭐냐면 비즈니스 디벨로퍼예요. 제 명함 뒤에 보면 비즈니스 디벨로퍼라고 있어요. 저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예요. 뭔 얘기를 하면요. 아, 저건 어디다 적용하면 될 텐데 이게 눈에 보여요. 이 부분이. 저는요. 서번트 리더예요. 제가 밑에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제 역할은요. TOP예요.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 플랫폼을 제품하는 이 레퍼런스를 빨리 하나 만드는 거. 그래서
굴레방 소사이어티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모든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레퍼런스를 빨리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제 지금 역할이 책임이고요. 베니핏은 매출의 몇 퍼센트 혹은 앞으로 꾸준하게 1%의 기적. 1페이지의 기적이 아니고 1%의 기적을만 할 수 있더라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RR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든 얘기는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어요. 책임은요, 핵심 역량은 우선은 필요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 핵심 역량은요, 남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핵심 역량은요, 이거는 자기가 쥐고 있어야 돼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에 충분 조건이 뭐냐면 코어 태도, curiosity, openness, risk taking, energy. 요게 코어가 뭐예요? 요 약자지만 요게 핵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요게 코어입니다. curiosity, openness, risk taking, energy. 그래서 태도와 열정과 이 이나몰이 가지고 한 얘기를 제가 성품이라고 다시 묶은 거일 부분이에요.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성품이 안 돼 먹은 사람은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이완용이가요. 열정도 뛰어났고요. 역량도 장원급제했고요. 뛰어났어요. 근데 태도가 뭐예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2천만 조선민족을 노예로 만든 태도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요. 역량 뛰어난 사람 많아요. 근데 이 태도가 열정이 안 돼 먹으면요.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10점 만점으로 해서 호기심이 몇 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전 그래요. 이 부분이. 개방성, 오픈니스가 당신 몇 점이에요? 자기 건 절대로 안 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리스크 테이킹, 절대로 시간과 돈을 손에 안 벌려 희생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늪에 빠져가지고요. 일이 될 일도 안 돼요. 에너지 부분, 이분. 제가 아까 심신기운명 프로세스 얘기 드렸어요. 이 에너지 부분이 요 기운이거든요. 요게. 왜 운이 좋을까요? 나쁠까를 물어요. 내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요. 기를 살리면 되고요. 기를 살리는 방법은 마음이 긍정으로 가면 되고요. 마음이 긍정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운명 자기 생활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자, 이 두 분이 전문가라고 그러면요. 우선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충분 조건 이것이 붙여져 있을 때 이 두 부분이 합쳐진 게 나름대로의 고수의 역할에 고수의 필요 조건이 돼요. 고수의 필요 조건에 또 충분 조건이 뭐냐면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우리 지금 명상 잘하시는 우리 저 차석권 대표님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시는 이 리더십이 뭐냐면 why so what이에요. 왜 하지?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공철하게 1강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받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PM 고수가 됩니다. 그럴 때 조정 및 통합 능력은 소통 능력, 오늘 소통 혁신에 대한 능력이고요. 논리 및 현실적인 프로포저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충분 조건이 되면 고수로서는 아주 만점 고수가 되죠. 그런데 에이스 최고수는요. 전문가의 이 기본, 그러니까 이게 다죠. 이거 다를 기본으로 한 거에다 PM은 이걸 기본에다가 세일즈 능력까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소명,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소명과 봉사정신과 강연기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가 있어야지만 최고수가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와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못해. 여기까지 가는 건요, 그냥 고수점의 전문가 PM까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전문가, 여기는 PM까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오려면 에이스 최고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꿰뚫어서 지혜를 깨우쳐야 돼요. 이 부분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은 그냥 쉽게 하는데도요. 저도 70년 이상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이 부분이. 자, 그랬었을 적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쉽게 열면 전부가 시줄 날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핵심 역량 자기 거 원페이지로 써봐야 돼요. 이 부분에 CRR병 정구철에 대한 부분을 여기 써놨으면 여기에 나름대로의 차석근에 대한 부분을 써보고서 저하고 같이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조 AI 부분을 진짜 풀 서포팅을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에 목적하는 부분을 여기 써야 돼요. 여기에 꿈이 안 맞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서로 역량과 꿈이 맞고 그래도 꿈이 안 맞는 사람은요. 동지가 안 돼요. 동지가 뭐냐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지거든요. 근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고 하는데 뜻이 나고 안 맞아. 그럼 아유 그냥 서로들 노디라고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RRB를 아까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써봐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이 1대1이 아니고 1대 N의 다수 사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예전에 제가 서부발전과 키스트와 이런 사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서로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E는요, 이해관계자들은요, 이 부분이 역량과 기대사항을 벌써 다 안고 있어요. 조직 내부의 직원이라든가, 조직 외부에 있는, 고객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CEO라든가, 고객이라든가, 정부 시민단체 이 부분은 기대하는 바가 다 있어요. 여기에 능력을 가진 C, 핵심 역량을 가진 분이 E, 기대하는 사항을 여기다 적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서부발전 가가지고서 저 키스트에 가서 양자를 딱 접목시켜 준 다음에 바로 30억 예산을 제가 투입. 왜? 기대 사항이 서로들 윈윈될 수 있는. 그때 RRB를 서로들 간에 딱 정리를 하니까 바로 협약서가 나오네요. MOU가 아닙니다. 바로 협약서가 나왔어요. 그 협약서가 요 얘기입니다. 저는 그때 해가지고 바로 여기 컨설팅 이렇게 딱 하면서 컨설팅 딱 하면서 2천만 원 딱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게 2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2천만 원 받고 땡 쳤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채워 보셔야 돼요. 최 박사님, 최 박사님, 예, 이거 채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내에 한번 채워 예, 보세요. 그럼 예. 제가 또 옆에서 봐드리면 되잖아.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쓰지 못하는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무지서는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되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대내적으로 보면 CEO, CTO, 부장, 과장, 대리가 돼서 이 부분을 전부 써보는 겁니다. CERRB를 세로 축으로 놓고 이 부분에 이해관계자를 옆으로 놓고 나면요. 이걸 전부 다 원페이지를 만들어 봐야 돼요. 말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수정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수정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우리 나름대로 소통 그 하는 데다 그냥 올려놓으면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how와 what과 one 페이지로 계약 주체와 계약자의 권리 의무와 이 부분을 계약서 문서 근거에 이 부분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합니다. 잘해보자잉. 말로 해가지고 나중에 깨지고 나서 나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러고 쌈질하는 건요. 그건 하수예요. 부부간도 외국에서는 혼인계약서를 써요.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랬었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CRRB를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RRB 지금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와 PM과 고수에 대한 얘기를 베니핏을 맨데이냐 맨먼스냐 이런 얘기 있어요. 마케팅이고 수익이 났을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5점 만점으로 놓고서 이 부분을 가중치로 합시다. 그래서 단순 소개는 1점, 소개하고 동의하면 2점, 소개 이 부분을 우리의 소통 툴에다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내가 소개만 해놓고서 뭐 하자고 그래요? n분의 1로 먹자고 달겨는 쓰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나 없었으면 그거 됐겠어? 그리고 달겨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5%가 인센티브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 1억 불짜리 5%면 500만 불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갑은 그냥 단순 소개만 했어. 을은 소개도 하고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동행도 했어요. 병은 이거를 갖다가 적극 계약까지 기여를 했어요. 그럼 다음 몇 점이죠? 9점이에요. 9분의 1, 9분의 3, 9분의 5 이렇게 나누면 딱 돼요. 이건 누가 결정해 주면 돼요? AI가 결정해 주면 돼요. 소통 툴 딱 전부 읽어보고 야 이거 가중 기여치 만들어줘. 그럼 AI가 만들어줘요. 그러면요, 인센티브,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과학 자문회의 하는데요, 딱 그 얘기예요.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바로 지시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PM이에요. PM이 이런 부분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의 나는 전문성이 없다. C급이다. 그러면 1점이에요. 현장 경험. 나는 현장 경험이 30년. 그 업무에 대한 현장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현장 경험 30년 있다고 무조건 10년 이상이 아니고 그 업무에 관해서 몇 년이냐. 수행 실적이 몇 년이냐. 그러면요. 정량화돼서 딱 나와요. 그럼 전문가 기준으로 해서 3점 이하일 경우는 맨데 20만 원, 4점에서 30만 원. 이게 딱 정하면 돼요. PM이 결정할 때, 저건 아직 아닌데, 그거는 뭐 한 것 같은데, 그럼 30%를 까든지, 20%를 할증시켜두든지, 그건 PM이 결정해라. PM이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PM은 전문가 단가보다는 20%, 50% 할증을 해주고, 에이스는 전문가는 50% 배치 할증.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보는 건 참 좋겠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롤 사례를 한번 보면요.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가 누구한테 보고하느냐가 그 누구가 자기 보스예요. 보고를 사장한테 직접 하면요. 사장이 보스예요. 중간 전무 부사장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직원이라도 사장한테 보고하면요. 그게 바로 보스예요. 그랬을 때 역할과 스킬과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이 부분을 사람을 뽑거나 할 적에 너 한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게 이 부분입니다. 파란 글씨로 썼던 설득 및 보고서 측면에 타고난 소통을 능력하고 있는지, 협업 및 간접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략적이며 중요 수위를 판단하고 있는지, 통찰력을 보한 이거는 AI도 못합니다. 이거는 결국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거는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고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지혜로움과 지식과 현장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느 부분부터 얘기 빨리 한번 해보실까요? 최관영 박사님부터 코멘트. 예. 오늘도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 그 공감, 경청, 존중 같고요. 또 이게 그 코칭할 때도 좀 그 서로 절박한 사람과 서로 공감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예, 소통하는 그 코칭을 원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아니 사장님한테 전 진짜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어센스에 좀 배우고 싶어 하고 와서 눈빛 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하고 해야지만 성과가 빨리 음, 나고. 자, 차석근 대표님 코멘트. 예, 뭐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연구수당이 아니라 그 저기 R&R 쪽에 관련돼 가지고 CRB죠. 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연구 과제를 많이 하면서 이러한 포맷으로 정부 과제가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수당 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거를 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들하고 정부에서 지금 연구 과제 할 때 하는 거 하고 지금 어저께도 뭐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 잠깐 그 과학기술 하는 것도 저거 쭉 들어봤는데 모두 발언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어,
뭐 그런 부분들로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한 20년 써본 사람이고 저도 개발에 참여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고민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포맷을 만드신 것 같네요. 예, 참조가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호 박사님, 제가 이동 중이라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자, 김지우 총장님, 이경희 대표님, 김광석 박사님, 전부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렸었던 스마트 코칭 요기했는데요. 요게 지금 디딤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1000m 기술산 평가, 실력 평가, 정상 오르는 프로세스, 투자 평가, 마케팅 평가 모든 부분이 코칭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태까지 인문학을 전부 공부했었던 거,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을 했었던 거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제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소통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박수와 함께 끝내겠습니다.